저는 손을 부르틀 때까지 박박 씻고 사람들이 절 떠나는 게 과히 두려운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죽어도 안 하고 집에 가면 혼자 방에 처박혀 엉엉 울고 또 손 씻고 불안해하곤 했거든요. 이 모든 게 병이라서 나쁜 거라서 다 파헤치고 알아내서 없애버리고 나면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안녕하세요. 작가 이사고입니다. 저는 글쓰기와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글을 쓰고 있고 그리고 조울증과 ADHD 환자예요. ADHD는 2021년에 진단받았고 항시적으로 주의력이 산만하거나 충동적인 것을 말합니다. 저는 아름답고 혼란스러운 글을 쓰고 싶었어요. 그 첫 단계로 정신병을 설명하고 유쾌하게 웃어넘기는 책을 썼습니다. Get but it's coming, can't you hear those razors rolling? 소개팅 할 때 보통 뭐 좋아하세요? 뭐 취미가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저는 안 해본 게 뭘까요? 라고 물어봐요. 일단 악기로는 드럼, 기타, 보컬, 가야금, 피아노, 바이올린 해봤고요. 운동은 서핑, 필라테스, 웨이트, 발레, 요가, 수영, 카보보드, 프리다이빙, 한라산 등반. 그냥 깔짝깔짝 한 것도 있는데 스노우보드, 패들보드, 카야킹, 스쿠버 다이빙, 클라이밍. 복싱 얘기 안 했네? 복싱 열심히 했는데. 더 있을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ADHD가 있다고 해서 다들 다재다능한 건 아니지만 제 경우에는 ADHD가 산만함이면서 또 다재다능함으로 발현되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뭐는 ADHD고 뭐는 다재다능일까요? 요즘은 필라테스, 드럼, 보컬, 기타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고 싶은 일들을 제가 그냥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고 선생님이 꼭 있어야 돼요. 집중을 못 해가지고 선생님이 꼭 있고 선생님이 지도를 해주고 선생님이 숙제를 내줘야만 그거에 제가 원하는 만큼 몰입할 수 있어요. 저를 제어하고 이끌어주는 장치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숙제도 잘 안 해가요? 푹 빠져서 진짜 시 생각밖에 안 해요. 지금 몇 개월째지? 한 5개월 된 것 같거든요? 4, 5개월? 근데 시 생각밖에 안 해요. 시 엄청 써요. 없던 추진력이 어떤 계기가 생기면 당장 그 다음날 등록하고 추진이 되게 엄청나요. 그래서 그게 ADHD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일 벌리는 타입인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빈티지 샵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달 동안 발품을 엄청 팔아서 정말 싼 공간을 하나 렌트를 했어요. 빈티지 가구들 이런 걸로 가득 채워가지고 빈티지 옷들을 사입해와서 꽉 채워서 그 공간을 인테리어를 싹 했죠. 그리고 처음 가오픈 날이었어요. 가오픈 날 친구가 와가지고 옷을 하나 팔아줬고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나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나가지 말아야겠다. 사실 내가 원했던 건 인테리어랑 빈티지 옷을 사는 거였지 그걸 통째로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냥 삶의 과정이겠죠? 제가 또 언젠가는 실내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저한테는 하나의 언젠가의 꿈이 생긴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느 분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나님부터 하시면 되겠네요. I thought a spectacular change would come over me. 지금은 성인 영어를 주로 가르치는데 원래는 초, 중, 고 전 과목을 다 가르쳤고요. 학원에서 특히. 전에는 비건 카페 했었고 시민단체 활동가를 몇 년 했고 강연자로도 몇 번 일했고 프리랜서 작가 그리고 페스티벌 시금부스 운영을 했었어요. 다재다능한데 그것들이 사실은 다 진짜로 쓸모있는 재능이 되지 못했던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냥 나 혼자 좋고만 그런 재능들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에는 그게 산만함이었다라고 느끼는 거죠. 제가 어릴 때부터 잘하는 게 되게 많았는데 근데 월요일 아침에 단상에 올라가서 상 받는 거 그거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상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1등 상 이거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기억나요? 아직도 핸드폰에다가 나는 별이 될 거야 라고 적어가지고 뭐라도 1등 하고 싶다고 다 잘하는데 다 1등이 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시식용 재능이라고 부릅니다. 제 영화 못 봐요. 집중이 안 돼요. 드라마도 잘 못 보고 영화도 못 보고 긴 걸 못 봐요. 쇼츠 봐요. 진짜 짧은 거. 컴퓨터로 검사를 하는 게 있는데 아주 좁은 하얀색 방에 컴퓨터가 나만 있어요. 조용히 나타나면 엔터를 안 누르고 막 이런 식으로 그게 무려 1시간 동안 지속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 20분, 30분을 한 다음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하고 힘들고 그냥 나중에는 막 이렇게 쾅쾅쾅 눌렀어요. 그냥 엔터를 막 쾅쾅쾅 눌렀는데 그 부분이 충동성 검사 부분이었어요. 그때부터 깨달았죠. 표본이다. ADHD의 표본이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소아 ADHD일 거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어요. 국어 사회가 1등급, 2등급 뭐 이런 식이었고 수학이 7등급, 8등급 이렇게 되었고 좋아하는 수업은 정말 열심히 듣고 아주 모범생이고 나머지 과목들은 선생님이랑 싸우고 어디 벌써 있고 그랬어요. 학교에 드럼실이 있었거든요. 방학 내내 아침에 10시, 11시 학교 가면 드럼 칠 때 정말 끝없이 몰입해가지고 밤 늦게 뭐 10시, 11시 집에 오고 친구들 물건을 가져가서 잃어버린다거나 학교에서도 뭐 부수고 그래서 불려가고 막 자주 그랬는데 제가 엄마한테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나 학교에 엄청 많이 불려갔잖아. 나 완전 ADHD였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엄마는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교무실 불려가고 이것저것 부수고 선생님하고 싸우고 그러는 줄 알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저 자신을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되게 증오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충동을 참지 못하는 게 되게 컸거든요. 말 실수하는 게 되게 잦아요. 그것들이 저는 제 인생에서 되게 큰 화두예요. 어릴 때부터 말 실수 때문에 친구들과 사이가 나빠진다거나 그런 적이 많아서 남의 선을 자주 밟고 넘어가고 말 실수하고 충동적으로 즐겁게 사고를 친 다음에 집에 가면 우울해했죠. 저는 자주 그런 상상을 하는데 ADHD를 미리 치료했으면 제가 지금까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인 남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것과 말 실수하는 것을 그만하게 되지 않았을까. 죽고 싶다는 상상을, 죽는 상상을 정말 자주 했어요. 그냥 모든 생각의 흐름이 자살 사고로 이어질 정도로 제가 되게 소심해가지고 말 실수 하나 하고 나면 한 1년 동안 곱씹을 수 있어요. 실수한 날에 저의 다짐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뿐만 아니라 왜 그랬니 왜 그랬어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냥 내가 너무 싫어 이것도 있고 그냥 혼자 살아야지 하는 다짐도 있어요.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자꾸 사람한테 실수를 하니까요. 제주에는 2020년에 내려왔고요. 제주도에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진짜 좋았어요. 저는 사람 없는 장소를 정말 좋아하고 사람이 없는 데서 마음이 편하네요. 제 인생이 폭주연차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제 자신을 마치 꿈속에서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차를 운전하는 꿈을 꿀 때 막 차가 막 가고 나 어떡하지 하는 것처럼 나는 운전을 할 줄 모르는데 기관차 안에 있어요. 옆에는 저랑 가장 친밀한 사람이 앉아있고 그 뒤에도 저랑 친밀한 순서대로 앉아있는 거죠.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열차 칸을 분리해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아닌 사람들은 정말 저의 칸에 앉아서 있는 저의 친밀한 사람들은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리둥절하고 있는 거죠. ADHD랑 조증이 둘이 되게 흡사하기 때문에 맞물려 있으면 치료하기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 요즘은 감정 조절제라고 해가지고 감정을 이렇게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ADHD 치료를 제가 지금 안 받고 있는데 이거 치료를 받으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한데 무섭기도 해요. 내가 아니게 될까 봐. 항상 ADHD였던 것 같은데요. 네. 특히 ADHD는 제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했지만 그래도 좋아하기도 해요. 은밀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ADHD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정말 상상할 수 없어요. 제가 정상인이 된다면?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일까? 그걸 궁금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궁금은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심심해요. 꽉 채울 수가 없어요. 하루가 너무 길어요. 계속 휴일이면 진짜로 심심하답니다. 질환을 성향과 어떻게 떼어낼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해요. 의사들은 정말 그게 가능한 걸까? ADHD 자체가 저의 성향과 거의 너무나 맞물려 있기 때문에 떼어내고 나면 나의 성향은 어디로 가는 걸까? 분명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을 떼어내면 저의 성향도 같이 잘라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저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저의 특성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저는 어떤 사람일까가 되게 의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죠.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안과에 가서 검진을 받는데 6분짜리 하얀색 화면을 보면서 검은색 점이 튀어나올 때마다 클릭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2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그만두고 가서 저 ADHD예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근데 사실 그럴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가서 저 ADHD라서 이런 과제를 할 수 없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도 못해? 이런 간단한 안과 검진도 못해? 가 아니라 나 ADHD라서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병이라는 얘기를 들은 순간부터 저는 병한테 책임을 묻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병은 자꾸 사고를 치고 이리저리 문제를 일으키고 나를 괴롭게 한 다음에 내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그게 다 내 탓인 것처럼 책임을 돌려요. 병이 잘못한 일들인데 그게 내 잘못인 것처럼 내 안에 숨어서 저를 숙주 삼아서 있는 거죠. 병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는 병과 나를 분리하려는 시도를 자꾸 하게 되거든요.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 될 수 있죠. 나를 좋아하는 과정에 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되게 싫어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그렇게 싫어하는 편은 아니에요. 좋아하는 편입니다, 요즘은. 저는 여전히 좋은 일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에 사랑의 키스를 보내고 하고 싶은 일은 당장 다 해보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고 살고 싶어요. 자꾸 찾아오는 과히 슬픈 날에는 글을 쓸래요. 평생 함께 해온 정신병 중에 어떤 부분은 나 자신으로 이해해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현명히 몰고 다니면서 살아보려 해요.